답이 나와버리는 출산율이 극도로 낮은 나라들이 가끔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과거에는 프랑스가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그죠. 그치? 한국은 좀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극도로 낮은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다 보면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런 모양으로 달라져요. 자, 아이들이 정말 안 낳는다. 그러면 밑에가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는 모양이 되겠죠. 그치? 자, 근데 이건 종 모양이긴 하지만 밑에 부분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항아리형이라고 불러요. 밑에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근데 항아리형 말보다는 이런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뭐 본 적은 없어요. 옷감을 짤 때 쓰는 도구 중에 방추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긴 건데 그걸 닮았다 그래서 방추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일부 선진국 가운데는 출산율이 낮아서 종형 가운데 밑에가 이렇게 들어간 방추형이라는 게 생기더라. 오케이? 자, 근데 이런 방추형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결국은 이 아이들이 나이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구 피라미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방추형이 나타나면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런 방추형이 나타나면 온갖 출산 장려 정책을 펴게 돼요. 애도 더 낳으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거니까 그럼 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온갖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있죠? 출산 장려금 주는 거. 네. 지방자치단체가 또 다른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말 한 명이 마지막 단계까지 오른 사람이 있대요. 자녀를 3명 낳을 때부터 출산 장려금을 주는데 3명, 4명 액수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10명까지 낳으면 2천만 원인가를 준대요. 그래서 정말 2천만 원을 받아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 자식 10명을 낳았는데 꼴랑 2천만 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사실 현실성은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나중에 애 낳을 생각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다기보다는 낳고 싶어도 그나마 워낙 애 낳아서 키우기가 힘든 나라잖아요. 그렇잖아. 아무래도 낳고 싶어도 워낙 힘들어서. 아무튼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그래서 알아주세요. 인구 피라미드 유형 가운데는 자연적 증감에 따라서 3가지가 있다는 거. 그 가운데 방추형은 오래 지속되면 나라 경쟁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출산 장려제를 펴서 곧바로 종형으로 복구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잠깐 방추형이 나타나기도 하더라.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읽어보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사회적 증감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얘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인구 변화를 말할 때 쓰는 거죠. 한 나라 안에서. 자, 근데 또 중요한 거 사회적 증감에 따라 나타나는 인구 피라미드 유형은 저개발 국가도 아니고 선진 국가가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는 막 공업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만 잠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농촌과 도시가 어떻게 인구 구조가 다른지 그걸 표현할 때 쓰는 게 두 번째 인구 피라미드 유형이에요. 따라 볼게요. 우리나라로 치면 1960년대, 70년대쯤 해당할 거예요. 자, 그래서 1960년대라고 본다면 이때는 농촌 지역이건 이쪽은 농촌, 이쪽은 도시예요. 이때는 농촌이건 도시건 다 이런 피라미드 유형이 있을 거예요. 저개발 국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제가 막 성장하는 1970년대가 되면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촌상수라고 부르죠. 당연히 노인들이 이사 갔을까? 아니죠. 젊은 사람들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도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도시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촌 상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겠죠. 또 결국
이걸 갖다가 이제 부드럽게 그려보면 여기는 중간이 쏙 들어간, 여기는 중간이 이렇게 나온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자,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 피라미드 유형을 별을 닮았다 그래서 별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에 비해서 농촌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 피라미드 유형을 표주박형이라고 불러요. 표주박형. 표주박형. 특징 정리하자면 별형은 전입이 전출보다 더 많은 동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갑자기 많아지는 인구 관일 문제가 보통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표주박형은 전입에 비해서 전출이 더 많은 동네. 자, 이곳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령화, 사람들의 나이가 많은 노인들만 남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또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 고향에 가면 한 1살쯤 넘어갔자 할아버지랑 소리도 못 들어요.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1살 먹은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간다. 그러면 저쪽 구석에서 조용히 놀아야 돼요. 어른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간단히 정리하고요. 자, 마지막.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는 그런 모양이었다가 오늘날에는 종형으로 바뀌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종형을 지나쳐서 방추형 모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가 방추형이에요. 뭐예요? 종형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사실 따지자면 피라미드형과 종형과 방추형이 섞여 나타나요. 워낙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통 빠르잖아. 그래서 2000년 거 한번 볼게요. 2000년 걸 봤더니 윗부분은 피라미드 모양이에요. 그 다음 아랫부분은 이제 종형이었다가 그 밑에 부분은 이미 방추형으로 접어들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딱히 어떤 형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 나라 경제 발전 수준상 방추형과 종형을 왔다 갔다 한다고 표현을 하고 현재로서는 방추형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너무 뚜렷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나라가 종형이다 방추형이다 그걸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